양영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김의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로 돌아가면 그날로 또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질문을 한동훈에게 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 아주 강변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분노를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거에 그 팩트 크로스 체크 강조하더니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 정당했다. 아니, 가짜 이야기를 대통령을 소환하고 법무부 장관을 소환하고 김앤장 변호사들을 30명 소환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놓고 정당화를 한다?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 윤 대통령 등에는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더니 한동훈 장관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방구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한테 사과받고 싶지 않아. 그런 뜻이죠. 너한테 사과받고 싶지 않아. 너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 묻겠다. 딱 이야기만 했습니다. 김의겸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 얘기만 했습니다. 네. 아주 한동훈은 예의 바르고 또 가장 짧은 단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법적 책임 묻겠다. 국민들은 김의겸이가 법적 책임을 받아 혼 좀 놔주기를 아마 기대하는 국민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법적 조치를 해서 법에 의해서 김의겸이가 아주 혼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이가 어저께 자신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가짜죠. 이게 가짜로 드러나니까 거짓으로 드러나니 이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은 했는데 그러나 어떻게 했느냐. 그다음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 일을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일 아니냐 이러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폭로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는데 자신의 행동은 정당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폭로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으면 사실이 아님에 대해서 내가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때는 이러이러한 동기에서 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폭로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님이 드러났지만 자신의 행동은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이거 말 됩니까? 이 김의겸이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참사 당사자로 거론됐던 한동훈 법무장관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의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대신한다. 이렇게 과오를 범한 사람이 무슨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따져요. 거짓으로 판명났지만 당연한 일을 했다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은 유감 대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감하고 사과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유감은 이 사과 죄송하다든가 미안하다든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조금 내용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아주 교활하고 교묘한 답변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제1야당 대변인의 아니면 말고식 주장이 이제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까지 이거
김의겸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앞으로 선거 못 치르는 거 아니냐. 김의겸 이 가짜 청담동 그리고 큰 소리 치는 이 내용들 때문에 이거 혼나는 거 이게 앞으로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완전히 이 김의겸 리스크를 또 받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합니다. 이 김의겸은 또 지난 9일에 그 대사가 말을 하지 않은 것까지 외국 대사, 더더욱이 유럽 대사입니다. 유럽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나라가 많습니다. 주한 유럽 대사가 민주당과 회동할 때 마치 전 정부하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교한 것처럼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식 항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즉각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는 식으로 EU 대사가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혼쭐 났습니다. EU 대사가 바로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하니까 그래도 답변을 안 했습니다. 사과를 안 하길래 더 항의를 하고 다른 외국 사절들까지 이게 전부 다 통발이 돼가지고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9월 달에도 한동훈 장관이 카메라를 의식해서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을 승강기까지 집요하게 따라가서 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거짓말,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그 카메라 그 영상을 그래서 3번을 봤는데요. 그게 신문에 전부 다 났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카메라를 의식해가지고 자기 사진 찍히려고 자기 같은 당 그 김의겸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승강기까지 소위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서 90도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 청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완전 거짓말인데요. 얼마나 교활하고 아주 간사하게 이렇게 표시했냐면 그 장면이 딱 이렇습니다. 법무부에서 안양 그 지역에서 뭐 이 교정당국에 그 어떤 다른 행사가 있었는데 법무부 관련 행사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이재정 의원이 왔다는 겁니다. 차 행사 참석하고 근데 액면 그대로 딱 보면은 그게 단상입니다. 단상에 이제 법무장관이 주빈이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서 있는데 이재정 의원이 그 단상 밑으로 쫓아왔어요. 단상 있는 쪽으로 이렇게 쫓아왔습니다. 단상은 조금 높죠. 일로 쫓아오고 단상에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서 있죠. 그러니까 악수를 하려니까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좀 고개를 많이 숙여야죠. 그래서 손을 원래 겸손하니까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 악수를 청한 자는 이재정 의원인데 한동훈 그래서 악수를 하고 갔습니다. 뭐라고 이 장면을 어떻게 거꾸로 바꿨느냐. 카메라를 의식해서 한동훈 장관이 쫓아서 엘리베이터까지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재정 의원을 딱 보면서 악수를 탁 손을 내밀면서 이 악수를 이 고개를 깊숙하게 숙였다.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따라가서 악수했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치고 아주 큰 명예훼손입니다. 이 장면이 동영상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기자 출신 그게 또 선임기자라네. 선임기자래요. 네. 과거에 팩트 크로스 체크를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팩트 크로스 체크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언론의 대북 보도를 비판하면서 국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점검하는 게 의무다. 크로스 체크가 왜 이토록 중차대한 일에는 적용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언론징벌법, 소위 언론의 재갈을 물리할 때 그걸 강행하려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의적인 오보를 냈을 경우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언론 자유는 이 법 통과로 비로소 보장될 것이다 하면서 언론 자유를 완전히 재갈 물리는 법을 찬성한 가짜 사이비 언론이 돼버렸습니다. 네. 아니 언론의 자유하는 자가 어떻게 해서 언론의 자유는 이 법 통과로 비로소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냐?
언론징벌법인데 악의적 오보를 냈을 때는 자기들이 입맛에 안 맞는 글이 나왔을 때는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 언론사 망하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꼼짝 말고 좋은 말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걸 입법을 한 데가 어디냐면 문재인입니다. 그걸 하려고 하다가 지금 각국 세계 언론사들을 언론협회 세계의 언론협회에서 빗발치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슬그머니 지금 끄집어 넣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고 그때는요 그거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통과만 되면은 문재인은 무조건 하고 땅땅땅 3번 치는 거 원래 전공 아닙니까? 문재인의 전공은 3번 치는 거 빨리 치는 거 누가 볼세라 빨리 치는 거 그게 전공이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적이 있는데 이자가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가장 요즘 잘 외칩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전주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말고식 폭로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냐. 더 이상 공인의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 아니냐. 공인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 이거예요. 입에. 거짓말을 입에 달고서 사는 이 흑석거사. 이 흑석이란 말이 왜 나온 줄 아시죠? 대변인하다 쫓겨난 거 아시죠? 왜? 흑석동에 상가를 딱 샀는데 그게 공영 개발이 된 거예요. 금방 그냥 뛰어 올랐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언론에서 빗발쳤습니다. 이 흑석동 거기 상가 뭐 산 거 뭐 이런 게 막 튀어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김의원이 그래도 아마 8억인가 남았죠. 예, 8억인가 잠깐 동안에 8억인가 얼마인가 남았을 겁니다.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8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억이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의겸은 그때 청와대 대변인직을 그만뒀습니다. 빗발치는 여론 때문에 그만뒀는데 사전에 알았다 이거지. 흑석동이 뭘 할 것을 갖다가 거기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을 그래가지고 흑석거사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흑석동 거사. 그래 이걸 갖다 김기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흑석거사 김의겸 의원은 이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력하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공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문재인의 대변인을 했고 이재명의 대변인을 했고 지금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니까 문재인의 대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변인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변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권 교체가 됐는데도 이들은 169석 구태타를 지금 계속 중입니다. 정부에서 77건 법안 꼭 필요한 법안을 국민들에게 공약한 부분을 냈지만 77건 전부 다 갈아뭉개버렸습니다. 이거는 입법 구태타입니다. 입법 169석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쭉 흔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혼자 무척 애를 쓰는 이 지금 정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목을 잡고 어떻게 해쳐가지고 어떻게 해서 탄핵을 시켜가지고 옛날에 탄핵의 맛을 봤던 이들이 국가를 파괴하려고 입법 구태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국회를 해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국회의원들을 다시 뽑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한 법률을 낸 자들은 전부 다 모조리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나. 폭로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는데도 자신의 행동은 정당하다. 또 청담동 술자리 의혹 당사자로 거론한 한동훈 장관 법적 책임을 묻겠다. 한동훈 장관은요 점잖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한동훈 장관께서
빨리 법적 책임을 물는 대신에 아주 법 조항을 완벽하게 그냥 적용을 시켜서 또 사법부에서 최고의 판결을 멋들어진 판결이 내려질 것을 간곡히 바라고 있는 사람은 국민 저뿐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일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김우경 같은 자들이 허위 허황된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얼마나 괴롭게 만듭니까? 국민을 괴롭힌 죄, 국민의 대표랍시고 국회의원직 배지를 달고 국민을 괴롭힌 죄를 진 자들을 우리는 심판해야 됩니다. 네, 국민이 심판해야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